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는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었는데요. 상패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월 16일 상장 폐지가 예정된 그로스톨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패빔이 나온다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짧게 시장 상황 짚어봐야겠죠. 비트코인은 무난했던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좀 미증시와 함께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고 다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좀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목요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목요일 밤 CPI 지표, 금요일 일본 금리 결정까지는 보고 조금 더 장기적인 방향성을 짚어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실시간 브리핑과 대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 장대봉 스터디룸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스톨은 오는 1월 16일날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로스톨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상장 폐지 소식을 접하고 상패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패 종목은 일반적인 투자 종목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상패빔이 나와도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 실제 사례와 시장 구조를 기준으로 상장 폐지 국면에서의 대응 원칙을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로스톨 코인은 과거를 돌아보면 좀 기술적 철학만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분명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상패빔 얘기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 가능성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대응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뒷부분만 시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로스톨은 ASIC 채굴기에 의존하지 않은 그로스톨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일반 CPU 그리고 GPU 채굴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이를 통해 채굴 중앙화를 막겠다는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블록 보상도 한 번에 반감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매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공급 증가를 서서히 억제하는 모델을 택했습니다. 기술적인 방향성만 놓고 보면 초기 비트코인 철학과 닮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로스톨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시장 환경과 거래 구조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동시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그로스톨은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상패 이벤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건 그로스톨의 회복이 아니라 상패빔 하나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패빔으로 수익을 보려면 일단은 상패빔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상패 공지가 나온 이후에는 이미 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았고, 세력들의 큰 물량은 상패 전에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거는 사실상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을 보자, 이런 포기성 보유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 던질 매도 물량이 거의 사라지고 호가는 위로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큰 자금이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만 들어와도 가격이 급하게 좀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장 폐지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유의 심리가 더해지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상패가 되기 전에는 한 번쯤은 급등이 나온다는 경험적 기대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때 들어오는 자금은 사실 투자 자금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손절 개념도 장기 관점도 없는 순수 투기 자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패빔은 논리 없이 나오기도 하고 좀 뉴스랑 상관없이 나오기도 하고 단기 급등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하락은 그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된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인슈타인륨입니다. 아인슈타인륨은 이 업비트 그리고 빗썸 거래 지원 종료가 예고된 이후에 펀더멘털 변화나 호재 없이 상패를 앞둔 며칠 동안 가격이 수백 퍼센트 급등하는 전형적인 상패빔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매도 물량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소량의 매수만으로 호가를 위로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는 다시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 상패빔이 프로젝트 회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시적인 가격 왜곡이었다는 점이 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팀 달러 역시 마찬가지고요. 팀 생태계 축소와 함께 거래소 상장 유지 명분이 약해지자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수백 퍼센트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역시 실사용이나 기술 개선 때문이 아니라 거래 종료가 가까워졌다는 인식과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심리가 결합되며 만들어진 순수 심리적 반등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상패빔은 프로젝트가 좋아서 나오는 상승이 아니라 유동성이 고갈된 시장에서 투기 자금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가격 왜곡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상패빔은 대부분 거래 종료가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퍼지는 구간, 즉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게 상패빔은 기다리면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어차피 한 번은 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 생각으로 진입하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욕심이 앞서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판단이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구간에서 가장 늦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상패빔이 어디서 나오고 얼마까지 가는가겠죠. 현재도 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의 가격 괴리가 좀 벌어지면서 이미 가격의 왜곡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패빔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의 왜곡을 만들기 위한 매도 물량과 매수세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가창에 쌓여있는 매도 물량이 갑자기 빠지고 시장가로 실시간 체결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상패빔은 이런 호가창을 잡아먹으면서 추격 매수조차 못하도록 가파르게 올립니다. 얼마에 사느냐가 아닌 그 순간을 포착하고 진입할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17년도와 21년도 이 고점에 물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하고 상패빔이 나오는 순간에 손실을 줄여서 탈출할 수 있을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놔야 할지 고민이 좀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 중인 분들도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한 매도 시점, 말씀드린 호가창을 밀어내면서 상패빔이 나오는 순간에 세력들은 만족하는 구간에서 대량으로 좀 시장가 매도를 준비를 할 겁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포착하기는 어렵죠. 세력이 이미 던졌고 상패빔의 마무리 단계가 보이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더 상승해 줄 거야 라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상패 이벤트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더 미루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정리 설계입니다. 어디까지 오면 일부를 덜어낼지, 어떤 상황에서 미련 없이 접을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패빔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이런 판단을 혼자서 정리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장대봉 스터디룸에서는 각 상황에 맞춰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덧붙이자면 상패빔은 기회라기보다는 시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결정을 앞당기는 쪽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장 폐지 이슈로 인해 지금 많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만 잘 정리한다면 남아있는 기회도 분명 존재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장대봉 스터디룸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